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 출제 문제 세 번째 124문제 중 필기영역 표준교재 27개 부분에서 엄정히 선정한 54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 매회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집중 공부를 하면 공부 범위와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매회 출제 부분의 기준은 편장절의 목단위 즉 교재의 번호 단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각 문제에서 교재의 출제 부분의 제목과 페이지를 표시했습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시거나 핵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회 출제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여가활동을 점차 줄인다.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 체면을 위해 애정표현을 삼간다. 4.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 체력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1번에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은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여가활동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합니다. 3번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을 삼가하지 않고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합니다. 4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합니다. 5번 체력 정진을 위해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건강한 노화는 건강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하여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 상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람들의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1. 내향성의 증가 2. 의존성의 증가 3. 우울증 경향의 증가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2번의 제시된 원인으로 발생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신체적 기능이 저하,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 상실, 중요한 사람들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서의 원인은 2번 의존성의 증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3번의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은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세대 분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닌 세대 간의 상호 존중 등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합니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해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5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 검토 등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부양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3. 독거 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 빈둥지 증후군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 4번의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은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 부양 의식은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번 세대 간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3번 독거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번 빈둥지 증후군으로 외로움과 상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을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5번의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먼저 아래 참고사항을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입니다가 맞습니다. 이것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인 뇌경색과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문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는 65세 이상인 자라야 하고 일상생활 수행 가능 여부도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2번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3번 골절로 병원 입원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65세 이상인 자라야 합니다. 4번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는 65세 이상인 자이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최저생활보장, 2.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3. 일상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4. 노인의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상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지원. 6번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설명한 것은 3번 일상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제도입니다. 7번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본인부담금, 2. 재가급여 한도액, 3. 장기요양급여 종류, 4. 장기요양 이용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 7번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3번 장기요양 급여 종류입니다. 지문 1번 본인 부담금과 2번 재가급여의 한도액, 4번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5번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이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필요한 안내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에서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는 65세 이상인 자만 대상이다. 5.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만으로 최종 판정한다. 8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은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 아닌 2년 이상으로 합니다. 2번 장기요양급여에서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는 65세 이상인 자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 수행이 어려운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5번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만으로 최종 판정을 하지 않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참고사항은 정답 지문 3번의 보험자의 의미는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9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머리 감기기, 2. 외출 시 동행, 3. 옷 갈아입히기, 4. 식사 준비 및 정리, 5. 청소 및 주변 정돈. 9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2번 외출 시 동행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머리 감기기, 3. 옷 갈아입히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 4번 식사 준비 및 정리,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방문 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로 10가지로 분류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내용 중 옳은 것은 1. 정서지원 서비스는 언어치료, 2.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기본 동작훈련,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일상 업무 대행, 4.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 기능의 유지 정진, 5.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는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10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의 분류 내용은 5번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와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이 맞습니다. 1번 언어치료는 정서지원 서비스가 아니고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입니다. 2번 기본 동작훈련은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입니다. 3번 일상 업무 대행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아니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4번 신체 기능의 유지 정지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부터 간호처치 서비스까지 모두 10개로 분류됩니다. 1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11번의 제시된 사례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는 4종류의 15가지가 있으며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생활 단계에 해당되며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에 해당됩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다음의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12번의 제시 내용이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라는 제시사항은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와 3번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생활 단계에 해당됩니다. 지문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로서 입소 전 단계 1, 입소 계약 단계 2, 생활 단계 11, 퇴소 단계 1가 있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 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13번의 제시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의 노인학대 유형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지문 1번 방임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는 행위이고 2번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고 4번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행위를 통해 주는 고통이며 5번 경제적 학대는 노인 자산을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은 7가지가 있는데 위 지문 이외에 성적 학대와 자기 방임이 있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방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2. 신체적 학대,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3. 성적 학대, 신체 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드러내 놓는다. 4. 경제적 학대, 원하지 않는데도 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5. 정서적 학대, 신체를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다. 14번의 노인 학대 유형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번 성적 학대와 신체 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드러내 놓는다가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지문 1번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2번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방임이고 4번 원하지 않는데도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5번 신체를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은 성적 학대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법의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된다. 4.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5.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15번의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법의 보장 내용은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번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번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에도 보험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참고사항은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의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야한 농담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 1. 육체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16번의 다음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의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야한 농담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의 예시된 사례는 3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지문 1번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이고 2번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입니다. 4번 사회적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고 5번 위계적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언어나 행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성희롱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17번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 정해진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17번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는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사 직업 윤리적 원칙과 윤리적 태도에 맞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 10가지를 교재 97에서 9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과 윤리적 태도를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물품을 받았다. 2. 대상자와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3. 대상자가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모르는 척한다. 4. 보수 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는다. 5.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원칙을 준수하여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18번의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과 윤리적 태도를 준수한 것은 4번 보수 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물품을 받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2번 대상자에게는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학대받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번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정합니다. 19번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19번의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밤에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됩니다. 2번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번 손목에만 통증과 강직이 나타납니다. 5번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은 새끼손가락이 아니고 엄지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이 둔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 중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빠르게 틀어준다. 2. 손상된 손목을 자주 움직여 풀어준다. 3. 손상된 손목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4. 손상 즉시 손목에 따뜻한 찜질을 해준다. 5.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로 적당하게 감아준다. 20번의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치료 방법은 5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로 적당하게 감아준다가 답입니다. 지문 1번 손목을 빠르게 틀어주면 안되고 손목을 고정합니다. 2번 손상된 손목을 자주 움직이면 안되고 움직임은 피해야 합니다. 3번 손상된 손목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가 아니며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4번 손상 즉시 손목에 따뜻하게 찜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운 찜질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손목을 삔 손상 후 초기 3일 정도에서는 냉찜질, 만성 통증일 경우 온찜질을 합니다. 21번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5.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21번의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질병의 경과가 깁니다. 2번 질병의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3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5번 약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2. 경과가 짧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다. 3. 골격근의 수축력이 높아져서 관절이 부드러워진다. 4. 노인성 질환은 하나의 질병만으로 단독으로 발생한다. 5.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는다. 22번의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5번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2번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3번 노인성 질환은 골격근의 수축력이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집니다. 4번 노인성 질환은 하나의 질병만으로 단독 발생은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질환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 모두 연관되어 있어
총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3번입니다.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 증가, 2. 신체 활동 증가, 3. 복부 근력 강화, 4. 마약성 진통제 복용, 5. 규칙적인 배변 습관. 23번의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입니다. 지문 1번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입니다. 2번 신체 활동이 부족할 경우입니다. 3번 복부 근력이 약화될 때입니다. 5번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아니고 배변 반사가 저하될 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변비란 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 내지 3회 이하인 경우이며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은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다음 중 노화로 인한 미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지방의 흡수력이 늘어난다. 2. 침 분비량은 증가한다. 3. 단맛과 짠맛이 감지하는 미뢰의 기능이 저하된다. 4. 노인들은 조미료를 조금 넣은 음식을 좋아한다. 5.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뢰의 기능이 저하된다. 24번의 노화로 인한 미각이 변화하는 것은 3번 단맛과 짠맛이 감지하는 미뢰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 답입니다. 노화에서는 지문 1번 지방의 흡수력이 늘어나지 않고 지방 흡수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2번 침 분비량은 많아지지 않고 줄어듭니다. 4번 노인들은 조미료를 조금 넣은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미각이 둔화되어 조미료를 더 많이 넣어야 맛을 느낍니다. 5번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뢰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증가합니다. 참고로 짠맛과 단맛은 미각이 둔감해집니다. 25번입니다.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1. 금연, 2. 복식호흡, 3. 가벼운 실내운동, 4. 기관지 확장제 투여, 5. 고양이 목욕시키기. 25번의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참고사항과 같이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지문 중에서 5번 고양이 목욕시키기가 맞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 코 속의 점막이 촉촉해진다. 2.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된다. 3.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저하된다. 4.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이 증가한다. 5.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되어 폐활량이 늘어난다. 26번의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호흡기계 변화는 3번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저하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코 속의 점막이 촉촉해지지 않고 건조해져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합니다. 2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4번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이 감소되어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됩니다. 5번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되지 않고 저하되어 폐활량이 줄어들게 되어 쉽게 숨이 찹니다. 27번입니다.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은 1. 기흉, 2. 빈혈, 3. 정맥류, 4. 부정맥, 5. 혈전색전증. 27번의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2번 빈혈이 맞습니다. 지문 1번 기흉은 허파와 흉부벽 사이에 흉곽의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모이는 현상을 말하고 3번 정맥류는 하지 정맥류는 다리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의 기능 이상으로 심장에 가야 할 혈액이 하지 쪽으로 역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4번 부정맥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5번 혈전색전증은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혀 발생합니다. 참고사항은 빈혈을 반복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 28번입니다.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부분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이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4.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28번의 고혈압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가 답입니다. 지문 1번 대부분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이 아니고 본태성 1차성 고혈압입니다. 2번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저염 시기를 해야 합니다. 3번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4번 심장에서 피를 짤 때 압력은 수축기 최고 혈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고혈압 약물치료 편견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번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1. 척추협착증 2. 척추측만증 3. 고관절 골절 4. 강직척추염 5. 류마티스 관절염 29번의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3번 고관절 골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중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골다공증은 카페인 과다 섭취와 관련이 없다. 2.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E를 복용한다. 3.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것이다. 4. 고관절 골절은 고관절 근육에 손상이 발생한 것이다. 5. 고관절 골절은 운동하면 호전되고 안정 시에는 악화된다. 30번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3번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것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골다공증은 카페인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으며 흡연, 음주, 카페인 과다 섭취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2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E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합니다. 4번 고관절 골절은 고관절 근육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고관절 뼈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래 설명과 같이 고관절 골절은 강한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5번 고관절 골절은 운동을 하면 호전되는 것이 아니고 악화되고 안정시에는 호전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근골격계 구성을 간략히 설명한 것입니다. 31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만 관리를 한다. 2.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31번의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입니다. 지문 2번 웃음요법을 권장하는 것은 웃다가 오히려 실금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매일 줄넘기를 시키기보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합니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수분 섭취를 하여 방광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5번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여 변비와 요실금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복합성 요실금은 기침, 웃음, 재치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 증가로 발생합니다. 다음 32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기계의 변화의 특성과 질환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요실금의 요인 중 변비는 관련이 없다. 2. 잔뇨량이 늘어나고 방광 용적이 증대된다. 3. 고지방 섭취는 전립선 비대증의 요인이 아니다. 4. 여성은 질벽이 얇아지고 성적 욕구가 감소된다. 5.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 요실금을 유발한다. 32번의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의 변화의 특성과 질환의 요인은 5번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 요실금을 유발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는 요실금의 요인 중 변비는 관련 요인입니다. 2번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는 잔뇨량이 늘어나고 방광 용적이 감소됩니다. 3번 고지방 섭취는 전립선 비대증의 요인이 됩니다.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는 전립선 비대증 요인입니다. 4번 여성은 질벽이 얕아지고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33번입니다.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힌다. 2. 실내 습도를 20% 정도로 유지한다. 3.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4. 때를 자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 샤워 후 물기가 남아 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33번의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 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히는 것은 피부 건조를 더욱 악화시키므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는 순면 등의 소재를 선택합니다. 2번 실내 습도는 40 내지 60%가 좋으며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합니다. 3번 실내 온도는 18에서 21도씨가 좋으며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4번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합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욕창 치료와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파우더를 사용하여 습기를 제거해 준다. 2.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 준다. 3. 편한 자세를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4. 침대에서 대상자의 팔과 다리를 당겨서 이동한다. 5. 침대 시트에 주름이 생기게 하여 통풍이 되게 한다. 34번의 욕창 치료와 예방 방법은 2번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은 파우더는 화학물질이 피부에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으므로 사용을 피합니다. 3번 편한 자세를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팔과 다리를 당겨서 이동해서는 안되고 이동 시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번 침대 시트에 주름이 생기면 욕창이 더 잘 생기므로 주름을 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을 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35번입니다.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녹내장 4. 망막박리 5. 황반변성 35번의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3번 녹내장입니다. 지문 1번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고, 2번 결막염은 눈의 결막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이고, 4번 망막박리는 안구 안에 붙어있는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5번 황반변성은 눈 조직 중 황반에 발생하는 변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다음 36번입니다. 녹내장 대상자를 돌볼 경우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담배는 끊고 술은 금할 필요가 없다. 2. 녹내장이 있는 눈만 정기검사를 받는다. 3. 녹내장은 무더운 여름에만 발작하기 쉽다. 4.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흥분하지 않도록 한다. 5. 물구나무 서기 등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이 좋다. 36번의 녹내장 대상자를 돌볼 경우 주의사항으로는 4번 마음을 편안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한다가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녹내장은 안압 즉 눈의 압력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지문 1번 담배는 끊고 술은 금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고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한두 잔 정도로 줄입니다. 2번 녹내장이 있는 눈만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눈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두 눈 모두 검사를 받습니다. 녹내장은 무더운 여름에만 발작하는 것이 아니고 녹내장은 추운 겨울에도 사계절 모두 발병할 수 있습니다. 5번 물구나무 서기 등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은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 등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37번입니다.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뇌분비계 변화는 1.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37번의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뇌분비계 변화는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입니다. 지문 1번 공복 혈당이 감소하지 않고 상승합니다. 3번 기초 대사율이 감소합니다. 4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합니다. 5번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뇌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당이 떨어질 때 운동한다. 2. 고강도에서 저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3. 당뇨약을 복용하기 직전에 운동한다. 4.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5. 혈당이 300mg/dL 이상일 경우 운동 강도를 높인다. 38번의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은 4번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혈당이 떨어질 때는 운동량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2번 고강도에서 저강도 순의 역순인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운동을 합니다. 3번 당뇨약을 복용하고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합니다. 5번 혈당이 300mg/dL 이상일 경우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합니다. 참고사항은 당뇨병은 혈당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39번입니다. 대상자에겐 손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39번의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파킨슨병 질환 등에 나타납니다. 2번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치매 등에서 나타납니다. 3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뇌졸중 증상이거나 좌측뇌 손상일 때 나타납니다. 5번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는 뇌졸중 증상이거나 시력장애에서 나타납니다. 다음 40번입니다. 뇌출혈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사지마비 2.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 3. 왼쪽 팔다리의 감각 저하 4. 말을 못하거나 언어장애 5. 오른쪽 시각, 촉각, 청각의 장애 40번의 뇌출혈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3번 왼쪽 팔다리의 감각 저하입니다. 지문 1번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는 사지마비가 아닌 왼쪽 팔다리 마비 증세가 나타납니다. 2번 왼쪽 팔다리의 마비가 나타납니다. 4번 말을 못하거나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는 좌측 뇌 손상 시일 때입니다. 5번 오른쪽이 아닌 왼쪽의 시각, 촉각, 청각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즉 손상된 반대쪽에 시각, 촉각, 청각 등의 장애가 나타납니다. 41번입니다. 대상자가 안정시 떨림 증상이 있고 무표정하며 자세가 불안정할 때 의심되는 질병은 1. 파킨슨병 2. 중이염 3. 고지혈증 4. 알츠하이머병 5. 갑상선 기능 저하증 41번의 대상자가 안정시에 떨림 증상이 있고 무표정하며 자세가 불안정할 때 의심되는 질병은 1번 파킨슨병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파킨슨 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이며 원인은 불명확하나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지문 2번 중이염은 기의 고막 안의 공간인 중이 즉 중간기가 감염되어 급성염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3번 고지혈증은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양이 정상 수치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4번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 사고력 및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뇌 질병입니다. 5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자체나 뇌의 문제로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42번입니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으로 진행된다. 2. 주의 집중력은 유지된다. 3.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4.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42번의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고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2번 주의력 집중력은 감퇴됩니다. 3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고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합니다. 5번 신체 생리적 변화가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43번입니다. 대상자의 건강 정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2.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4.
준비 운동은 2 내지 3분 이내로 짧게 한다. 5.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43번의 대상자의 건강 정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2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3번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는 고강도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안되고 낮은 수준 저강도에서 시작해서 상태를 봐가면서 점차 강도를 올립니다. 4번 준비 운동은 10분 이상 충분히 합니다. 5번 시간이 부족해도 마무리 운동은 꼭 합니다. 다음 44번입니다.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류는 숯불에 구워서 먹는다. 2.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3. 고혈압 협심증은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뜨거울 때 음식 간을 맞추어서 요리한다. 5.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E를 섭취한다. 44번의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은 2번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육류는 숯불에 구워서 먹게 되면 고기의 탈 가능성이 높아 암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3번 고혈압 협심증은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권장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 흐름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4번 뜨거울 때 음식의 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뜨거우면 음식의 간을 느끼지 못하며 짠 음식을 덜 먹어야 합니다. 5번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E가 아닌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로 칼슘을 보충합니다. 45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45번의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은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을 먹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2번, 3번과 같이 상황 변화에 따른 약 복용량의 변경사항은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4번 약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합니다. 다음 46번입니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1. 혈압약, 2. 항생제, 3. 해열진통제, 4. 신경안정제, 5. 기관지 확장제. 46번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3번 해열진통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상비약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47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대상포진, 3. 말라리아, 4. 인플루엔자, 5. 디프테리아. 47번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4번 인플루엔자입니다. 다른 지문의 질환은 오른쪽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8번입니다. 흡연을 계속하는 경우 나타나는 변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 수준이 좋아진다. 2.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늘어난다. 4.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난다. 5. 남성의 경우 정자 수가 증가하고 성기능이 향상된다. 48번의 흡연을 계속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심장 발작 위험이 늘어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혈압 수준이 좋아지는 것은 금년 2분 뒤부터입니다. 2번 후각과 미각이 향상되는 것은 금년 48시간 뒤에부터입니다. 4번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나는 것은 금년 10년 이상 하면 10 내지 15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5번 남자의 경우 정자수가 증가하고 성기능이 향상되는 것은 금년 3개월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49번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 절감,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4.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시간 단축. 49번의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3번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기록 목적은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고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을 하게 되며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설장과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지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상자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게 되고 요양보호 서비스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열리는 회의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1. 원래회, 2. 사례회의, 3. 점검회의, 4. 간담회의, 5. 업무보고회의. 50번의 제시된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회의는 2번 사례회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사례회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 관리,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제공 타당성 검토 후 내용 조정, 관계자 직종들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회의입니다. 지문 1번 원래회의부터 점검회의, 간담회의, 업무보고회의는 별도의 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51번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5.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51번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은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3번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합니다. 4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을 합니다. 5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위 지문 4번과 같은 설명입니다. 다음 52번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손을 잡아 흔들어 깨운다. 2.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다. 3. 큰 소리로 반복하여 질문한다. 4. 대상자를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말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52번의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손을 잡는 등 접촉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2번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지 않고 3번 큰 소리로 반복하여 질문하지도 않으며 부드러우며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4번 대상자를 의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53번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 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53번의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에게 기저귀는 계속 채워둡니다. 2번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번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높여주어야 합니다. 다음 54번입니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은 1.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2.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3.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4.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5. 가족이 눈물을 흘릴 때 못 본 척 해준다. 54번의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은 3번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곧 괜찮아질 거라며 상투적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번 고인의 유품은 모아두고 목록을 만들어 둡니다. 4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5번 가족이 눈물을 흘릴 때는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상으로 매회 출제되는 문제풀이와 해설 세 번째 124문제 중 필기 영역 54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세 번째 매회 출제되는 문제풀이 124문제 중 실기 영역 70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최근 8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 공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